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은 도내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됐죠.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평상 대여 요금으로 6만 원을 받던 한 해수욕장.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이곳 마을회는 대여 요금을 절반인 3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한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가격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해서 편하다고 좀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성수기를 맞아 제주 지역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상을 운영하는 모든 해수욕장이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금능과 김영 등 해수욕장 5곳은 평상 대여 요금을 기존 6에서 10만 원 수준에서 50% 인하하고 2호 해수욕장은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 12곳 가운데 중문을 제외한 11곳의 해수욕장은 파라솔 대여 요금도 기존 3, 4만 원 수준에서 2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어지면서 도내 해수욕장 대부분이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관광객들도 가격 인하를 반겼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서 만족하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루 종일 놀고 갈 생각인데 저렴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제주도는 가격을 내린 해수욕장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해수욕장 편의용품 대여 요금 기준도 만들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외식업, 교통, 숙박, 또 계절 음식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비계 삼겹살과 평상 갑질 논란이 이어지면서 성수기 타격이 우려됐던 제주 관광이 이번 조치로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버스 정규 노선을 운행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행을 거쳐 대중교통이 취약한 노선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버스 전용 차로에 설치된 정류장.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얀색 12인승 버스가 멈춥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한 버스. 그런데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차량 곳곳에 설치된 화면에는 주변 자동차와 보행자, 교통신호 등 도로 환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에 투입된 자율주행 차량, 탐나 자율차입니다. 국토부가 지정한 자율차 시범 운행 지구인 제주시청에서 서귀포시 일청사까지 운행하는 901번과 제주시청에서 공항까지 운행하는 902번 버스 노선에 평일 하루 4차례씩 운행됩니다. 탐나 자율차는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을 왕복 운행하는데 운행거리만 116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구간입니다. 도내에서 자율주행 차량 운행은 2019년에 공항에서 한 공유 차량 업체 대여 지점까지 처음 운행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공항과 중문 관광단지를 잇는 셔틀버스가 운행됐고 이번에 정규버스 노선으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2019년부터 누적된 순수 자율주행 시간은 9,500시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정류장 중간중간에 서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좀 보완을 해서 노선을 좀 확대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어쨌든 평화로 고속화 구간부터 도심의 다양한 어떤 구간까지 다 확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좀 보강했습니다. 탐나 자율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탑승이 제한되며 어린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동반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 요금은 기존 버스 요금과 동일하며 환승도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서 위급 상황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변수에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탐나 자율차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탑승률 등을 분석해 대중교통 취약 노선과 시간대에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생존 수영 교실이 열렸습니다. 해경 특공대원까지 강사로 나선 현장에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호에 맞춰 힘차게 노를 젓는 학생들. 보트가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자 위급 상황을 가정해 바닷속으로 뛰어내립니다. 이어지는 인명구조 교육. 친구 구해줘야지. 어떻게 구해줘야 돼? 저 안쪽 손 잡고. 자, 올려주는 거야 쭉. 해양경찰 특공대원의 구호에 맞춰 힘껏 구명조끼를 잡아 보트 위로 친구를 끌어올립니다. 해변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도 실습해봅니다. 바다에서 진행된 이번 생존 수영 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은 56명. 학생들은 이틀 동안 이론과 실기까지 바다 위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10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속 누워 뜨고 있다가 구조를 계속 기다리고 계속 생존 수영 배운 걸로 해가지고 계속 있어서 구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생존 수영 교실에는 해경 특공대원 14명과 구조정,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바다에서 실제로 파도를 맞으면서 이제 실제로 떠 있어 보면 그 느낌과 이런 공기와 이런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은 사실 바다에서 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도와 추자도를 제외하고는 바다에서 생존 수영 교육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야말로 옷 입고 물에 뛰어드는 그리고 사람을 구하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훈련을 진짜 생존 수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던 생존 수영 교육의 틀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까지 도내 4개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존 수영 교육에는 2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안전체험관이 여름철 재난 사고에 대비해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하 공간에 물이 차올랐을 때의 대처와 급류가 흐르는 계곡에서 고립된 경우 소방대원들이 로프를 이용해 구조하는 체험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4D 영상관에서는 침수된 차량에서의 행동 요령을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부산 앞바다의 수온이 지구 평균보다 4배 더 빨리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불볕더위 시작과 함께 수온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 양식장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기장군의 한 육상 양식장. 한 달 넘게 이어진 고수온주의보에 어류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기장 양식장 11곳 중 6곳에서 폐사 신고가 잇따랐고 넙치와 강도다리, 전복 등 27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최고 올라갔을 때는 29도 거의 30도에 육박했거든요. 매일 폐사가 200~300마리씩 나왔습니다. 부산 바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결과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여름철 부산 앞바다 수온은 10년마다 0.53도씩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수온이 0.14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높습니다. 겨울철에도 부산 앞바다 수온은 10년마다 0.2도씩 상승했는데 지구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부산 앞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기단들의 장기적인 변화, 저희도로부터 공급되는 해류에 의한 열수송, 폐쇄적이나 반폐쇄적인 지형적인 효과, 이 세 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격적인 불볕더위 시작과 함께 앞으로 기록적인 고수온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부산 앞바다 수온은 예년보다 1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고 어업인들에게 고수온 대응 장비를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날씨입니다. 제주는 1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위를 잊기 위해 아침부터 일찌감치 해안가를 찾는 분들도 보입니다. 이 시각 중문 해수욕장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파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중문 해수욕장은 내일 오후부터 이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놀이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척 무덥겠습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지도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북부와 동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체감상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가운데 약간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수증기가 비구름대를 만들겠습니다. 주로 북부와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낮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5에서 20mm 정도로 비가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한라산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남부 지역 28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2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4도, 동부 32도, 서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도는 낮 한때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는데요. 오전에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에는 제주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낮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해경의 무인 헬기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순찰을 하던 무인 헬기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헬기는 1억 5천만 원 상당으로 부양장치가 작동해 추락 후 함정이 출동해 기기를 회수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내 한 요양원에서는 최근 전체 입소자와 종사자의 30%인 6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요양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면회와 외출 외박을 다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6개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코로나19 확진자도 7월 첫째 주에 20명에 이어 둘째 주는 15명으로 2주 연속 두 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20대 여성 2명을 마약 투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아침 6시 반쯤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올해 초 부산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마약 구매 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지난 4월부터 열린 이건희 컬렉션 한국 근현대사 미술 특별전 시대 유감이 관람객 57,709명이 방문한 가운데 78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관람객의 55.8%는 제주도민이었고 43.2%는 도외 관람객, 1%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이건희 컬렉션 50점과 한국 근현대미술 대표작 82점이 선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4.3 망언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태용호 전 의원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할 자리에 국민 간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사가 웬 말이냐며 대통령은 잘못된 임명을 철회하고 태용호 전 의원은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제1제주인 공덕비에 이름이 새겨진 공원자들의 고향 방문을 초청할 마을을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마을회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한 곳을 선정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제주 지역에는 73개 마을의 공덕비 298개, 상수도와 전기시설 등을 지원해준 제1제주인 공원자 2,400여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